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만만한 황사 가공, 포켓 가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제 평행 가공하고 평행 가공으로 작업했을 때 미절삭된 부분이 많이 남아요. 평행 가공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등고선을 하든 자동 중삭을 하든 그 작업을 했는데 그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켓 가공이. 얘는 이제 등고선 가공 형태로 해서 이제 프로파일 형태라고 하는데 깊이를 주면서 그 도형 형상 외곽을 돌아주는 경로도 있고요. 그리고 경로 형태를 왕복으로 체크하면 평행 가공하고 거의 유사하게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D에서 사용하는 경로 형태가 되겠는데, 나머지 조건들은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를 제거를 할 때, 안에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진입할 때 헬리컬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호 형태니까 여기 경로 형태에서 원호 나선형이니까 뭔가 있어요. 그거 선택하면 투르 나선형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향 절삭이나 상향 절삭이나 선택하는 거고, 나머지 진입점을 선택하면 그 진입점으로 진입하는 거고, 얘는 포켓 가공, 2D의 포켓 가공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내측에서 외측 뭐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내측에서 외측으로 하겠다 선택을 해서 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경로를 생성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수직 가공 넘어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한 얘네들을 이것하고 영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작업하고 이 작업하고 뭐 이렇게 자동 중삭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뭐 형상이 지금 만들거나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공 경로에서 여기 황사학에서 이 포켓 가공을 하면 대상 선택하고 엔터 치고 영역을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이게 없어졌네요. 일단은 영역이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확인 누를게요. 자, 얘는 그 영역이 닫혀 있지 않으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선이 지금 어디로 빠졌는데 쟤로 일단 끄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lt 2를 한 다음에 블랭크를 처리했구나. 그러면 화면에서 언블랭크 들어가서 이 선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방금 생성한 그 경로에서 도형에서 지금 영역을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영역을 선택해 주고요. 다음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뭐 8평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여유는 0.5를 주겠다. 그 다음 여기서 0.1의 어떤 공차, 그리고 Z 간격 2mm. 이렇게 이제 그 보스 영상, 돌출된 영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공구 중심 영역 외측에서 Z축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요. 혹시라도 안에 포켓 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헬릭스를 체크해서 10에서 45%. 이거는 이제 원으로 돌 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Z1 위에서부터 헬릭스가 적용하겠다. XY 유지 간격은 헬리컬로 들어갈 때 그 드라이브 대상 곡면에서 1mm 정도를 띄우고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각도는 뭐 3도 되어 한 2도 정도 주겠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했는데도 못한다. 그러면은 윤곽 형태. 윤곽 형태를 따라서 가겠다. 최소 여기는 1 정도 주겠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을 때는 다음 영역으로 건너뛰겠다. 건너뛰는데 건너뛰었을 때는 그 대상은 도형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켓 형상이 있었을 때는 얘를 적용하고 포켓 형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공구 중심 영역 외측에서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영역은 이제 평면 영역 하는 거고, 깊이 제한에서는 얘는 증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00을 주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다음 평면 구간 자동 인식 체크. 평면 구간도 동일한 가공 여유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포켓 가공 조건에서는 가장 만만한 게 일정한 오버랩입니다. 이거 황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격은 50%를 주세요. 그냥 반절만큼, 공구의 반경만큼을 주겠다. 그리고 내측에서 외측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포켓 영상이 있었을 때는 이게 좋은데요. 포켓 영상이 없고 외곽에서 들어온 형태면은 체크를 끄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2D에서의 포켓 가공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절삭하는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좀 절산량이 적으면 좀 더 좀 면이 좀 부드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대로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건으로 그냥 웬만하면 다 적용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지금 얘는 저장이라고 하는 항목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없으면 일단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저장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얘는 조건 저장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웬만한 영역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우리가 2D에서의 작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확장해 보면 이게 이제 2D거든요. 첫날인가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포켓 가공에서 표면 가공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게 쭉 내려가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되는데 이제 등고선 형태가 이 최종적으로 생성된 이 경로가 등고선 형태예요. 즉 프로파일 형태라고 그래서 이 형상 형태를 따라가는 경로, 이게 평행 가공에서는 없어요. 이 외곽 형상을 따라서 도는 거, 이 도는 것이 있어야만이 미처사된 부분이 적거든요. 근데 평행 가공이라든지 방사형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도는 것이 없습니다. 등고선에서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고선을 중상용으로 사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등고선을 쓰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형태. 그래서 얘는 이제 그게 경로 자체 내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 미처싹된 부위가 적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기 외곽에도 어떤 큰 공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처럼 이제 큰 공구를 사용해서 막 대충 걷어내고 할 때 다시 쓰고자 할 때는 평행 가공을 쓰고 뭐 중삭을 쓰고 뭐 등고선을 쓰고 이렇게 짜투리 제거를 하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신경 쓸 게 많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공구가 외곽에서 진입을 합니다. 무조건 되고 외곽에서 진입을 해서 들어가서 안에를 다 판단 얘기예요.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헬리컬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 좀 편하죠.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면 일단 잘 모른다 싶으면 그냥 포켓 가공해서 황삭에서 포켓 가공을 그냥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소재에서 좀 크게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제거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로파일 형태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등고선 형태가 적용이 됐고 살도 알아서 제거를 한 거죠. 그런데 소재가 좀 커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렇게 소재가 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조건에서 우리가 포켓 가공에서 한 것처럼 이 영역을 외측으로 주고 넓힐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옵셋을 더 필요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외측으로 하게 되면 09파이가 아까 8파이인가 그랬었죠. 그러면은 4니까 한 이 정도 더 확장을 하겠다 체크하고 경로를 생성하면 경로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2D의 포켓 가공처럼 보면은 이 영역 밖으로 추가로 더 옵셋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경로를 생성합니다. 얘는 모델이 없어도 경로가 생성이 돼요. 다 제거를 하는 거죠. 다른 가공들은 모델이 없으면 경로가 생성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이송 높이를 증분으로 25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이런 부위가 발생했을 때는 증분이라고 하는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절대로 50으로 되어 있는데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증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이송 높이를 안전한 위치로 10 정도를 잡아주시면 떠서 이동하는 높이가 일단 안전한 위치로 떠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떠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아까는 증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증분으로 25만큼 떠서 옆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절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체크를 해주세요. 얘가 이제 가장 Z가 0이라고 하는 위치가 제로 상단이다 그러면 이거보다 높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조건들은 비슷비슷합니다. 평면 영역은 평면 영역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조건을 주시면 되겠고, 이제 안에를 작업하는 게 좀 많다 그러면은 여기 투루 나선형 얘를 체크하시면 원호 형태로 경로가 생성되기 때문에 가공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낫겠죠. 그리고 내측을 체크하면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측을 체크해도 외곽에서 진입할 수 있으면 외곽에서 진입해서 일단 안쪽으로 가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해도 일단 외측에서 진입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진입은 외측에서 합니다. 진입하는 구간을 보시면
또는 평면보기를 했을 때 진입은 외곽에서 하고 대신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경로가 퍼져나간다고 하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안에서 와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틀릴 뿐이지 외곽에서 들어오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 포켓으로 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제 미저삭된 부분이 좀 많다 싶으면 그 부위에 대해서 다시 바운더리를 잡아서 경로를 생성해도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아까처럼 여기만을 제거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방금 이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 중상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걸 쓰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경로가 좀 많이 줄긴 하지만 딱히 이제 언블랭크에서 내가 얘를 다시 가져와서 이걸 영역으로 잡으면 여기 안에서만 경로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확장을 해서 그러는데 얘를 만약에 뭐 그대로 조건에서 중심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만 경로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위로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제한에서 내가 깊이 값을 증분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을 주겠다 체크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다른 것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외곽을 특정한 부분을 중심 영역을 잡을 때 가령 영역을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경로를 생성해요. 일반 다른 거에서는 이 소재가 없으면 경로를 생성하지 않는데 얘는 이걸로 잡으면은 그 잡아있는 부위 그 부위까지 다 경로한다는 얘기죠. 이걸 다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